안녕하세요. 탑스동물 메디컬 센터의 이수향 원장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경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들 발작이라고 얘기하시는 경련 증상은 대뇌 피질의 전기 자극이 과도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게 실신인지 경련인 건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호자분들께서는 이거는 엄연히 다른 증상이고 원인 또한 아주 다른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련은 경련 전에 전구 증상이 나타납니다. 보통은 며칠 전부터 애가 약간 멍해진다든지 평소와 다른 느릿한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사인을 보낼 수 있고요. 경련이 일어나기 몇 분 또는 수시간 전부터는 침을 흘린다든지 멍하게 하늘을 바라본다든지 그런 등의 전구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경련이 일어나는 양상은 뻣뻣하게 굳으면서 넘어가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전거를 타듯이 패들링하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쪽에 근육이 경련을 하면서 이빨을 따닥따닥 닿는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어서 경련 환자한테서는 얼굴 쪽에 보호자분들이 손을 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의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하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은 환자 자신의 혀도 물어서 피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2차적으로 다치지 않게끔 조금 넓은 장소에 옆에 부딪힐 수 있는 가구들이 없는 좀 안전하고 어두운 장소로 아이를 대피시켜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교해서 보통 경련이랑 실신을 헷갈려 하시는데 실신은 경련처럼 전구 증상이 없어요. 실신이 일어나는 원인은 뇌로 가는 혈액이랑 당이 부족한 경우, 쉽게 얘기해서 뇌로 가는 에너지원이 없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식간에 그리고 짧게 나타납니다. 실신이 1분 이내로 보통 나타나는데 1분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하면 곧 심정지나 2차적인 문제,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경련은 대사 문제라든지 뇌 문제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실신은 뇌로 가는 혈액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질환과 관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련이 일어나든 실신이 일어나든 일단 내과적인 정밀 검사에 심장 검사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경련의 원인은 뇌 쪽에,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가장 흔하게 경련 증상을 나타날 수 있지만 대사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원인이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왜 경련을 하는데 혈액 검사랑 초음파를 봐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간이나 신장 등 실질 장기에 이상이 있을 때, 전해질에 불균형이 있을 때, 이럴 때도 경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었을 때 경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과적인 검사가 우선시 되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없게 결과가 나온다면 뇌의 문제, 뇌종양, 뇌수막염, 간질, 뇌척수염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MRI 촬영을 통해서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보통 정밀검사, MRI 검사까지 모두 다 진행한 후에도 정확한 진단명이 나오는 경우는 7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 30%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경련으로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다 정상이기 때문에 경련을 하는 거라서 이거는 괜찮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원인이 없고 특발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경련을 하는 거라서 원인이 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경련 환자한테 쓸 수 있는 약물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아이의 증상이 얼마만큼 개선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대칭적으로 약물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련이나 실신, 마비와 같은 증상은 상당히 중증이고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련이 한번 일어나면 바로 병원으로 급하게 데리고 와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예 경련 양상을 동영상으로 찍으실 수 있으면 빨리 찍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경련이나 실신의 지속 시간, 횟수 등을 정확하게 체크한다면 병원에서 진단 내리기에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경련이나 실신을 나타내는 질환들은 일회성 질병이 아니라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질병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을 한번 복용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약을 끊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 좋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 먹이는 거는 우리 아이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반드시 시간 맞춰서 복용을 시키셔야 됩니다.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아이의 상태는 서서히 나쁜 쪽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약물 복용 후에도 경련이 나타나거나 경련의 양상이 바뀐다면 캘린더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언제 경련을 했고 횟수는 어떻게 됐고 지속 시간은 어떻게 됐는지 한 달 기록을 담당 선생님한테 전달을 한다면 아이의 진행 상황, 약물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강아지들 발작, 경련에 대해서 실신과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